가지 방식으로 선생님들께서 또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오셨을 겁니다. 예전에도. 이제 그게 시스템으로 들어왔다 뿐이지 업무는 다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점검 갔다 오셨어요. 이제 갔다 오셨으면 결론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결론이 나왔으면은 결과 관리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결과 관리라는 화면에다가 자, 입력을 해줄게요. 입력을 했을 때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어떻게? 이상 없음. 두 번째는 문제가 있으나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음. 세 번째는 문제가 심각함.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다시 수정해 주세요. 사업에 대해서 뭔가를 보강해 주세요. 명령을 내리면 거기에 대해서 보조사업자는 명령에 대한 결과를 등록해 주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들께서는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판단해봤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업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판단되면 문제사업관리 쪽으로 가서 결과적으로는 사업을 중단시키기까지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업을 점검하는 방식인 거예요. 지금 소개해드린 방식이.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메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행상황 보고서 관리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들어가 볼게요. 여기 있네요. 수행상황 보고서 관리 9302 6번 화면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고 우리 늘 해왔던 대로 자치단체 보조사업 돋보기 버튼 누르셔서 선택을 한 다음에 조회하면은 뭔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데이터가 나왔다면 보조사업자가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고서를 제출한 데이터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자료는 제가 스크린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클릭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수행상황 보고서 관리에서 조회를 딱 누르시면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제출한 리포트가 있을 거예요. 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제출했다면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사업이 없으면 사실 선생님들 요거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그런 사업이 없다면. 자, 클릭해 볼게요. 클릭 2번. 자,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긴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보고서예요. 보고서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조사업자분들께서 작성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해주신 거예요. 선생님들께 제출을 한 거예요. 자, 하면은 보셔야 되겠죠. 보시고 나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닫기 누르시면 돼요. 문제가 없으면. 근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 나중에 점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 대상으로 빼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수행 점검 대상 등록이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점검 대상으로 이관을 시켜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차분하게 점검 대상으로 이관을 시켜 놓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모든 사업을 다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문제가 없기를 바라야 되겠죠. 이 문제 없이 잘 하시겠죠, 보조사업자분들께서. 근데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 점검 대상으로 빼놓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고서 관리라는 메뉴를 한번 봤고요. 간접 체험을 해봤고 메뉴에서는 안 보이니까 실제 시스템에서는. 두 번째, 이번에는 점검 대상 사업 관리라는 메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점검 대상으로 어떻게 보내는 방법이 또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보고서를 가지고 문제 있는 사업을 점검 대상으로 보냈죠.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들이 또 계속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가셨나요? 점검 대상 사업 관리. 여기서는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주세요. 다른 분들 걸로 이렇게 작업하시면 서로 섞일 수 있으니까. 지자체 보조사업은 이제 앞으로 똑같이 다 이 사업으로 할 거예요. 정보관리사업 괄호 열고 지방보조사업 실습이라고 써있는 사업으로 선택하셨나요? 하셨으면 사업 진행 상태는 정상 검토 중으로 선택을 하시고 조회 한번 눌러주세요. 저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대상 사업 관리 들어가셔서 보조사업은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진행 상태를 정상 검토 중 조회 누르시면은 보조사업명. 그리고 보조사업명은 좌석번호 넣으시고요. 다시 제가 좌석번호가 42번 넣으시고 조회. 나오시나요? 안 나오시나요? 몇 나오죠? 예, 그러면 그냥 이거 성함 빼시고 이름 그 번호 빼시고요. 조회하신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기셔서 선생님들 번호 그냥 찾으시면 돼요. 어차피 여기 조회됐으니까. 그리고 저는 42번이니까 42번을 찾겠습니다. 42번. 보조사업자 명에다가 번호를 쓰시지 마시고 그
그 사업 이름을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이거 쓰시기 좀 귀찮으시면은 그냥 정상 검토 중인 것만 조회하셔서 그 번호를 그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은 저도 눌러보겠습니다. 클릭. 근데 여기서 하나만 귀뜸해 드릴게요. 여기 시스템이 아직 이제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주의사항 중에 좀 감안해 주셔야 되는 게, 이 시스템에서 현재 선생님들께서 실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면 화면이나 이런 게 바뀐 게 좀 있을 거예요. 이게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정산 실습용 사업 이걸 볼 텐데, 이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사업 진행 상태가 정상 검토 중이 아닌 거죠. 요거 사업 진행 중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 업데이트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생각해 두세요. 자, 사업 클릭하겠습니다. 사업 클릭하시고 창 하나 떴을 텐데 조회 버튼 누르세요.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닌가요, 이거? 예. 아까 우리가 집행 점검 한번 해봤었죠. 집행 점검했던 내역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취지냐면, 이 내용은 집행점검, 우리가 지금 쭉 상시 집행점검 해왔던 내역을 봤더니 너무 보완 요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안 되겠다. 이거 닫으시고요. 그 사업을 체크하셔서, 저는 42번 사업입니다. 체크하셔서 우측 하단에 있는 수행점검 대상 일괄 등록, 요걸 누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점검 대상으로 지금 이관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시켜놓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갖다 놓는 거예요. 자, 눌러보세요. 클릭. 오류 나나요? 예, 아침부터 이 서버 오류가 계속 나더라고요. 이 네트워크가 좀 이상한가 봐요. 안타깝네요. 예. 이렇게 하면은 뭐 일단 갔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수행점검 대상 일괄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그쪽 대상으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 나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점검 나가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역시 간접 체험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수행 점검 대상으로 또 보내는 형태고요. 그럼 다시 또 있습니다. 수행 점검 기준 관리라는 게 있는데 세 번째. 근데 이건 누가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기억나세요 혹시?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보조사업 총괄 담당 선생님께서 자치단체 그분이 해주시는 겁니다. 총괄 담당자 업무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총괄 담당 선생님들이 추출해서 보내주시면 그거 보고 점검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구경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구경은 한번 해볼게요. 자, 어디 있죠? 기준관리 바로 밑에 있죠? 기준관리 들어가셔서 이제 조회 눌러보면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등록을 한번 살짝 엿볼까요? 어떻게 등록하는 건지. 우측 하단에 등록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대상 기준을 등록하는 창이 나옵니다. 혹시 이런 거 나왔나요? 네.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날짜는 그냥 뭐 적당하게 정해주시고요. 날짜는 대충 정해주시고, 점검 제목에다가 여기 안내 써드린 대로 이렇게 써주세요. 비공모형 고액사업 점검 대상 추출, 뭐 이렇게 그냥 대략 써줘 보세요. 하셨나요? 그리고 보조금 규모는 1억에서 3억으로 할 거니까 뭐 이렇게 썼고요. 여기는 뒤에부터 3억 땡땡땡 이렇게 써주시고 앞에 1억. 무슨 얘기겠어요? 사업비가 1억에서 3억 사이에 있는 사업들은 다 점검 대상으로 보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의도가. 그리고 공모 유형은 지정형 사업만, 그리고 재원은 전체 그냥 하고 예치 구분은 비예치 사업만, 보조사업자 부분은 전체,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설정해 놓는 겁니다. 이래놓고 등록 누르시면 하나가 등록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대상 추출을 딱 누르는 순간, 대상 추출을 누르면 이제 그 대상들이 쭉 이제 이관이 됩니다. 점검 대상으로 쭉 날아가게 돼요. 많이 올려주셨네요. 그동안에. 이것을 총괄 담당 선생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서 추출을 해서 주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출 들어온 게 있으면은 그건 점검 나가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드디어 수행점검 대상 사업 관리로 가볼게요. 이 메뉴는 뭐냐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점검 대상들을 우리가 막 추출을 해놨잖아요. 이렇게 선택하기도 하고 했죠. 아까 에러가 나긴 했지만 추출한 사업들이 이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이 자리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수행점검 대상 사업관리 들어가 보시고요. 여기서도 역시 보조사업자는 선택하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보조사업은 자동으로 선택하세요. 들어보시면은. 그리고 조회를 누르면 이 사업들이 보이는데, 이 사업들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관리하고 있는 보조사업이 한 20-30개쯤 된다 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이만큼을 여기다 추출해 가지고 온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그 사업들 중에 여기 들어온 사업들은 우리가 점검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사업들인 거예요. 그래서 수행점검 대상으로 들어온 사업들입니다. 근데 들어온 거 보니까 여기 뭐라고 써있나요? 점검 대상 등록 사유가 어떤 거는 직접 입력, 어떤 거는 집행내역 검토 이런 식으로 써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집행내역 검토라고 돼 있는 거는 아까 우리가 집행내역들을 상시 조회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서 이쪽으로 보낸 사업들. 또 직접 입력이라는 건 뭐냐면 제보가 있거나 신고가 들어가 있어서 내가 직접 등록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행추가 버튼 있죠. 요걸 눌러서 사업을 직접 내가 그냥 등록한 겁니다. 직접 등록한 그런 형태. 저도 한번 여기다가 해볼게요. 이렇게 등록을 한 형태. 이러면 직접 등록으로 되거든요. 그거 이외에, 그러니까 직접 입력 이외에도 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행보고 검토라고도 있어요. 수행보고 검토라고 여기 등록 사유가 나오는 건들은 처음에 보고서 제출받았던 거 기억나세요? 보고서 제출받아서 보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보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런 사업들은. 또 대상 기준 배치 추출 이렇게 나오는 사업도 있어요. 이 사업은 총괄 담당자가 자동으로 돌리는 거 아까 있었죠. 추출하는 기능. 그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그런 사업들.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있는 사업들은 점검을 나가셔야 되는 사업이 됩니다. 점검을 나가셔야 되는 사업들 그냥 모아만 놓은 거예요. 일단은 모아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들을 다 모아놓게 돼 있어요. 나중에라도 어떤 사업들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도록. 자, 이제 결과관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점검 결과관리. 수행점검 결과관리에 가셔서 역시 사업 선택하시고, 이건 이제 자동으로 그냥 선택하세요. 돋보기 버튼 누르셔서 사업 선택하시고 조회 하면은 몇 가지 사업들이 나올 텐데요. 아까 살짝 오류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했던 사업들이 이쪽으로 원래 이관이 돼야 되는데 이관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넣어놨던 사업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관리는 뭐예요? 아까 이제 대상 사업을 추려놨죠? 그러면 나가셨을 거예요. 점검을 하러 간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현장 점검, 두 번째는 서면 점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점검을 하신 거예요. 그 결론이 나왔죠. 그럼 그 결과를 이쪽 화면에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미점검이라고 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미점검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하나가 있네요. 눌러볼게요. 이게 미점검은 점검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결과를 안 넣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눌러보시면 요거는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다 같이 눌러서 그냥 보시면 돼요. 어떻게 입력하는 건지 방법만. 점검일자 언제 점검했는지 선택해 주시고요. 나는 9월 10일에 했다. 그리고 점검자는 누구누구다. 뭐 누구누구 써주시고, 그리고 점검 유형은 현장 점검을 했냐 서면 점검을 했냐 뭐 이거 선택 가능하시죠. 그리고 점검 결과,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 점검 결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조사업자분들의 운명이 갈리게 되죠. 보완 필요로 해볼 거예요. 보완 필요는 뭐예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 사업으로 그냥 선택을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이 사업은 아예 문제 사업이 돼서 나중에 사업을 중단시켜야 되는가 이 논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완 필요로 선택, 그리고 점검 완료 찍고 저는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는 제일 빨리 하셨을 거예요. 이거를 저장을 누군가 하셨나 한번 볼게요. 많이 하셨네. 자,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 페이지도 점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점검을 해주시는 거예요. 결과를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결과를 넣어주시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이런 식으로 해봤고요. 점검 유형 뭐가 있었죠? 현장 점검, 서면 점검, 그리고 점검 결과는 정상, 보완 필요, 그리고 문제 사업 셋 중에 하나 선택하게 돼 있었고요. 그리고 점검 상태를 점검 완료로 해서 우리가 저장을 했습니다. 결과 값을 이렇게 저장해 두셔야 됩니다. 점검 어떻게 끝났는지. 자, 다음으로 수행 명령 관리인데요. 이 수행 명령 관리라는 메뉴는 조금 아까 우리가 세 가지의 선택지 중에 다시 이제 리와인드 해보면 세 가지 선택, 정산, 보완 필요, 문제 사업 셋 중에 뭘로 선택을 했었죠? 보완 필요로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면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기회를 주긴 주는데 뭐를 보강해라,
뭐를 좀 보완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명령 관리에 가서 이 명령을 내려줘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수행 명령 관리에 가셔서 사업을 선택하시고 조회. 우리가 아까 뭐 갖고 온 게 없으니까 아마 데이터가 안 들어올 거예요. 수행 명령 진행 상태라는 게 있어요. 이거 클릭하시면 이제 명령을 입력하는 창이 나오거든요. 그쪽에 수행 명령 개요 그리고 명령 내용 이런 것들을 넣으셔서 이제 전자 결제 한번 받으시고 보내주시면은 보조 사업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용들 우리 어떻게 보완했습니다 라고 써서 다시 한번 우리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또 검토하고 해서 그래도 문제가 있다 하면 문제 사업으로 아예 보내버리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행 점검 대상 이제 요약 좀 해볼게요. 수행 점검 대상 첫 번째는 보고서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 하면 점검 대상으로 보냈죠. 두 번째로는 집행 내역을 검토해 봤더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점검 대상으로 보냈습니다. 세 번째는 배치 추출, 총괄 담당자가 자동 추출을 해서 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보가 있다, 신고가 있다 이럴 때 직접 우리가 등록해서 점검을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사면조사, 현장조사 두 가지로 이제 점검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점검을 그렇게 해오셨을 거예요. 이전에도. 결과로는 정상, 보완 필요, 그리고 문제사업으로 아예 보내버리는 이런 형태로 선생님께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점검하는 이 프로세스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업들 내가 30개 뭐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점검해야 되는 대상은 그 중에 뭐 5개가 될 수도 있고 10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행점검 관리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문제사업 쪽인데요. 페이지는 216부터 있을 거고요. 보조사업자분들께서 진행 중인 사업 점검했잖아요. 점검했는데 최종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크다, 심각하다라고 결론이 났으면 일시정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잠깐 화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흐름을 보면은 흐름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자치단체에서 문제사업을 일시정지할 수도 있고 일시정지했던 거를 다시 문제가 해결되면 해제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럼 보조사업자는 그 내용 그냥 확인해 보는 거죠. 갑자기 사업이 중단이 된 거예요. 그거 왜 중단이 됐나?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물론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보시겠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근데 시스템으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사업 일시정지 관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사업 관리에 일시정지 관리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시면은 지금 역시 뭐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나오는 건 없을 텐데요. 일시정지 관리에 우리가 문제사업으로 보냈던 건들이 여기에 보일 거예요. 문제사업으로 보냈던 건들이.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화면으로 보여드립니다. 이 문제사업으로 보냈던 화면이 조회되면은 그 사업을 선택해서 일시정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 등록을 하실 때 이제 전자결제에 올리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번 꼭 창은 나올 테니까 칠 수 있고요. 이렇게 전자결제 승인 요청할 수 있고요. 해서 승인이 되면은 그때부터 사업이 정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전자결제가 승인되면은 사업이 정지가 돼요. 자,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반대로 정지를 했는데 그걸 해제할 수도 있겠죠. 정지를 해제시켜줄 수도 있겠죠. 해제시킬 때도 전자결제 한번 받아서 승인이 나면 해제가 됩니다. 자, 문제사업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봤더니 문제사업으로 설정이 됐으면은 이게 문제사업 관리 쪽에서 이제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일시정지를 할 건지 이거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논의를 거쳐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문제사업으로 설정된 사업에 대해서 일시정지 가능하죠. 그때 연계기한 승인한 다음에 승인되면 일시정지가 됩니다. 일시정지 되면은 보태미 시스템의 이체 실행 카드 다 정지됩니다. 보조사업자분들이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일시정지를 해제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일시정지 사업에 대해서 해제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역시 연계기한 승인한 다음에 해제가 되고요. 해제된 다음에 보태미 이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카드는 다음 날부터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업 재개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뭐 별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문제 사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현재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사업은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있긴 있겠지만 거의 없어야 되고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기 전에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보조사업자분들께서도 좀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운영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1교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이제 2교시 첫 번째 과정 챕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충전 아이폰인가요? 아, 아이폰 올리는 충전인가요? 이렇게 무선 충전 되는 건가요? 무선 충전기가 있는지 한번 수소문해 보겠습니다. 이걸로 할 수 있어요, 이거. 아, C예요? 네, C가요. 아, C면은 예, 가져가서 꽂아놓으세요. 아, 다행히 정상 충전이 돼 있거든요. 정보기 중에
네. 이거 두 개까지도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런 거 아니라 사업이 예, 맞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보고서를 등록해야 된다라고 규정 지어 놓은 사업이 있었을 거예요. 보통 이제 기준을 보면 3억 원 정도 되는 큰 이상 되는 큰 사업들이라든지 이전에 부정이 있었던 사업 그리고 공모를 안 하고 그냥 지정했던 사업 이런 기준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판단은 이제 자치단체에서 하시는 거고 기준은 어디 딱 법이나 이렇게 명시된 거 아니에요? 법은 법에는 정확하게 법적으로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진짜 제가 좀 결정해야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을 거예요. 사업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예를 들어 보안 요청해서 있잖아요. 그러면 뭐 신호 파일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으면 이거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집행관리 지금 집행관리 다시 가가지고 볼판을 따라 눌러서 신호 파일이라고 다 한 다음에 바로 여기 와서 이거 누르시면은 지금 완료니까 안 들어갔는데 해달라고 이거는 눌러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수정을 사업자가 보완을 해서 올리는데 저희는 그게 계속 똑같은 한도로 보완이 상태로 보이니까 그런 보완을 했어도 그러니까 모두 사업자가 했는지 안 했는지 전화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탭에 속해서는 확인이 안 되고 이렇게 봐야지 안 제가 되죠. 그 손님에서 볼 거는 여기가 보완 완료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계속 저희가 보완 요청을 하고 사업자가 보완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그때는 이제 계속 같은 상태로 되어 있었고요. 이게 계속 보완 요청 상태로 되어 있다면은 현재 입장에서는 보완 안 했다고 가정하고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집행관리에 가서 수정을 했는데 얘를 안 바꿔놨어요. 예를 들어 이거는 저희가 보조사업자가 집행관리가 집행권에 대해서 청구권을 추가 했잖아요. 네네네. 본인이 여기 들어가서 네. 놀러 들어간 다음에 네. 보완 완료했다고 해서 저장을 해요. 그럼 보완 완료라고 저희가 선생님들께서는 보완 완료 이따 보일 거예요. 선생님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좀 쉬셨어요? 네. 컨디션이 많이 다운되신 것 같아요. 자, 힘내봅시다. 두 번째 시간이 실제 정산 작업이거든요. 자, 조금만 힘내시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월 관리라는 개념부터 시작할 텐데요. 2월 관리는 아주 간단한 개념이라 제가 몇 마디만 얘기 드려도 그냥 선생님께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는 227페이지부터 있고요. 어떤 내용인지부터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 내에 회계 연도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방보조금법에서는 가급적이면은 회계 연도 내에, 그러니까 1년 내에 한 해 안에 보조사업이 시작과 끝이 그 안에 들어가도록 하라고는 돼 있거든요. 근데 부득이하게 회계연도 넘어가가지고 사업기간이 연장되거나 이래서 회계연도가 넘어가서 끝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회계연도가 넘어가는 순간 보조사업자들 사업이 정지될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 이렇게 마감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정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미리 보조사업자분들이 사업을 연장시켜 놓는 개념이에요. 이 2월이라는 거는 사업기간을 연장시켜 놓는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목이 2월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보조사업자분들이 먼저 2월 신청을 해 놓으실 거고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내용을 보시고 타당하면은 뭐 승인하시면 됩니다. 업무 흐름이라고 할 거는 별거 없죠. 보조사업자가 2월 신청,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검토하고 승인